안녕하십니까. 불독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은 이지연입니다. 최근 불독사라는 팀에서 주말 밤마다 잇단 방화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월째 쉬지 않고 이어지는 그 뜨거운 화재 현장을 제보하시겠다는 분과 전화가 연결되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보자분 나와 계십니까? 이거 모자이크랑 음성 변조 지원되는 거죠? 아우, 정말 이럴 줄 몰랐죠. 처음에는요, 그냥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주위에서 좋다 그러길래 대충대충 하는 신용이나 하려고 가입을 했는데, 아니, 매주 주말밤마다 9시 반부터 사람을 불러다가 그냥 책을 30분 동안 읽고 나눔하라고 시키고, 인증 다 읽었다 그러면 인증샷인가 뭔가 남기라고 하고, 아니 제가 작년에 1년에 책을 한 권도 못 읽었던 사람인데 벌써 올해에만 책을 5권을 완독을 했어요. 아, 진짜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세요. 리더님부터 해서 팀원분들이 그냥 얼마나 응원하고 독려하고 그냥, 아이 진짜 엄마가 따로 없어요. 안 읽으면 배길 수가 없다니까요. 아, 나 응원 감옥에 갇혔어. 이따 가는 길에 날 좀 꺼내주고 가라니까. 방화요? 아, 사람 마음에 불을 질러, 불을. 아우, 정말 주말엔 사람을 좀 재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삐삐. 아이, 왜 말을 못하게. 삐. 음성 변조 풀린 것 같은데. 삐. 잠시 음향 송출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며 바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불독사팀이 5월 불독도서였던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를 읽고 교통호재에 따른 부동산 변화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충주 영남대로, 대전 경부선, 강남 경부고속도로, 철도 수인 분당선, 수서 SRT, 교통의 발전이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지역 특파원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육로와 수로 교통의 요충지인 충주에서 조희옥 특파원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희옥 특파원. 네, 고려와 조선시대 충주에 나와 있는 조희옥입니다. 이곳 충주는 한강 뱃길과 육로교통이 거점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도로 중 하나인 영남대로가 바로 이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영남대로는 조선시대 한양과 부산을 잇는 간선로 중의 하나로 전체 길이는 약 960리입니다. 각 지역에서부터 중앙으로 관물을 수송하는 기능을 수행하였고, 교통의 요지, 화물이 집산지를 중심으로 발달한 전기 시장의 분포와 이를 중심으로 상인들이 집결, 취락의 발달 등 사회적, 경제적 기능도 지녔던 중요한 교통로입니다. 특히 남한강 상류에 자리 잡고 있어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실은 저운선이 통행하는 저운로가 되고 있는데요. 충주 관할 지역은 물론 경주와 상주, 안동, 그리고 경상도 일대에서 개경으로 보내는 조세와 곡물은 충주의 덕흥창에 모인 뒤 저운선에 실려 여주, 양평, 광주를 거쳐 한강으로와 개경으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호재 덕분에 충주의 인구는 조선 초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인근 유력 도시인 청주나 안동보다 인구가 2배가량 많다고 합니다. 이상 충주에서 조희옥이었습니다. 잠시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경상도에서 한양 방향, 경상도 조금 지난 부근에서 조은선 34척이 바다에 침몰하여 배에 탄 백성 10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조운을 담당하던 선군이 도망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경상도 지역의 조운이 금지되어 조운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으니 남한강 수운우회로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도의 중심이 된 대전에서 황유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특파원. 네, 저는 경부선에 지나고 있는 대전에 나와 있습니다.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에 있는 복선철도로 1904년 10월 완공, 1905년 1월 개통되었습니다. 경부선에 따라 주요 대도시와 공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어 육상 교통을 통한 물자 유동이 더욱 활발해지며 대전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개화기였습니다. 2023년 나와주세요. 네, 2023년 나왔습니다. 대전은 소비에 의존하는 서비스업 주종인 소비도시로 1인 개인소득은 2022년 기준 서울, 울산 다음으로 전국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과 관련된 충청권 광역철도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충청 광역철도는 청주와 세종, 대전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인데요. 트램, 대전 옥천, 대전 지하철 1호선 등이 연결되는 대규모 철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계룡 신탄진간 35.4km 11개역으로 신설역 6개소, 기존역 하룡 6개소이며 2단계 사업은 신탄진 조치원간 22.6km로 충청권 철도 완공시 58km의 광역철도가 완성됩니다. 현재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를 확정하는 사전 타당사 조사가 국토교통부를 거쳐 6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서구와 동구 주요 부동산 정보입니다. 대전의 중심인 서구 둔산 신도심은 대전의 강남구라고 불리며 네이버에 대전 둔산동 아파트 검색 시 가장 비싸게 확인되는 매물로는 최근 2021년 7월 거래된 매매가 20억 8천만 원이 있습니다. 반면 동구의 경우에는 최근 2021년 12월 거래된 매매가 6억 9,800만 원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대전 내에서도 서구와 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무려 14억이나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대전에서 황윤정이었습니다. 네, 소식 감사합니다. 현재 강남에 나가 있는 이지연 특파원을 통해 교통 상황이 어떤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지연 특파원, 강남의 교통 상황은 어떤가요? 네,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는 강남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현재도 통행량이 많아 정체되고 있으니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7월 7일 개통하여 수도권과 공업, 수출 지역을 연결하며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경공업, 농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과 수출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기반이 되었습니다. 현대화 도시화를 이끄는 견인차였고 산업화 기반이던 도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 재도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차로는 12시간, 기존 도로로는 15시간이 걸리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동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단축시키며 철도 위주의 수송 구조를 도로 위주로 바꾸었습니다. 이로써 도로를 이용한 물류 수송이 늘어나 부산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여 산업 및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제차, 정유 등 산업 단지들이 크게 증가하고 생산활동 인구가 대도시로 유입되고 도시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이후 강남은 본격적으로 개발됩니다. 여러 가지 도로망이 직각에 가깝게 교차하며 계획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설이 바로 강남 고속터미널입니다. 강북에 있던 고속터미널을 서초구 반포동 부지로 집결시켰고 전국적인 버스 교통망의 중심지로 반포동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포동은 대형 주거지, 대형 산업시설이 밀집된 곳으로 서울 부동산 역사에 새롭게 등장합니다. 최근 한남부터 양재 구간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계획이 발표되며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한 상습 정체 구간 해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초대형 지하 터널 건설과 복층 도로 설치, 상부 공원화입니다. 26년에 착공 예정으로 완공 시 강남역, 신논현역, 신사역, 교대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상권 형성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남 경부고속도로에서 이지연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긴 노선으로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한 수인분당선에서 김효진 특파원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효진 특파원. 네, 김효진입니다. 철도 노선이 타 노선과 연결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환승이 가능해질 뿐더러 직결 운행도 할 수 있습니다. 직결 운행은 하나의 열차가 다른 노선까지 계속해서 운행하는 걸 말하는데요. 직결 운행이 가져온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가 나와 있는 수인분당선입니다. 수인분당선은 인천에서 수원 구간인 수인선과 수원에서 왕십리 구간인 분당선, 왕십리에서 청량리 구간인 경원선을 다 합쳐 부르는데요. 원래 이렇게 긴 노선이 아니었지만 노선이 연장되면서 이제는 인천에서 환승 없이 청량리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결 운행의 진가인 것입니다. 수도권 주요 노선들과 대부분 환승이 가능하고 수원역, 수서역에서 고속철도도 이용할 수 있어 알짜 노선으로 평가받는 만큼 수인 분당선 역 주변 부동산도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이런 수혜를 받은 곳은 수원 고색역, 옥목천역 일대입니다. 수원 고색역의 우린 필류 아파트입니다. 개통 시기인 2020년에 아파트 시세가 크게 폭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원 오목천역의 오목천 푸르지오 2단지 또한 3억 원대에서 5억 원대로 가격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제2공항철도 건설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철도는 인천공항 화물청사부터 영종 하늘도시 수인선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연장된다면 인천 남부는 물론 시흥, 안산, 화성, 수원에서 공항까지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월고, 판교, 복선 전철인 월판선이 2028년에 개통됩니다. 수인선, 신안산선 등을 잇는 노선으로 직결 운행 등으로 배차 간격이 줄어든다면 철도 연장의 영향력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김효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역세권 개발이 진행 중인 수서역에서 유지영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지영 특파원. 네, 수서역에 나와 있는 유지영입니다. 2016년에 개통된 SRT는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입니다. 수서역, 동탄역, 지제역까지는 전용 노선으로 운행하고 그 외 지역은 KTX와 공동으로 노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속철도는 멀리 이동할 때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요즘에는 통근을 위해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SRT가 생기기 전만 해도 강남권 사람들은 기차를 타려면 서울역이나 용산역, 영등포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서역과 동탄역의 개통으로 불편함이 해소되었는데요. 이동의 편리함은 동탄 신도시 생활권이 뜨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즉, 역이 신설됨에 따라 인구의 유입이 많아져 부동산 상승 효과도 함께 가져온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동탄역 일대인 운암 퍼스트빌이 5년 만에 3배가량 상승했고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도 지난 21년 1월 10억 원에서 4월 11억 원으로 시세가 반등했습니다. 지방권에서는 천안 아산역 일대인 요진 Y시티가 3년 만에 2배인 7억 원까지 상승했고 오성역의 호반 베르디움도 비슷한 기간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부터 경전선과 전라선, 동해선까지 운행 노선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주민 380만 명 이상이 고속철도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지역 간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고속철도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유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의 호재가 부동산에도 큰 호재로 작용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의 발전으로 인한 부동산 변화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간물주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교통 호재도 꼼꼼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불독 뉴스데스크 이지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불독 멤버십 여러분 고맙습니다.